그날 은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네 마트 앞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 태수였죠. 그런데 태수 옆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은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죠. 2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은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든 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이 오늘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은주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랜 습관이죠. 벌써 20년째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침대 옆 탁자 위엔 남편 태수가 어젯밤에 벗어놓은 양말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한숨도 쉬지 않고 그걸 집어 세탁바구니에 넣었어요. 이제는 짜증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익숙해진 거죠. 경기도 변두리 30년 된 빌라 2층에 자리한 이 집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투룸이었어요. 거실 한쪽 벽면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낡은 소파 위엔 태수가 읽다 만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 끓일 재료를 챙겼습니다. 가족들이 깨기 전에 아침밥을 다 차려놓는 게 은주의 아침 루틴이었죠.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는 동안 은주의 머릿속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주르륵 흘러갔습니다. 오전 8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야 하고 떡볶이 소스는 다시 만들어야 하고 오후엔 식재료 업체에서 배달이 올 거고 그렇게 하루가 또 흘러가겠죠.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하지만 은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신의 인생이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친 태수는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태수는 작은 건설 하도급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했던 사업은 전부 실패했고 지금은 그저 월급을 받아오는 직장인일 뿐이었죠. 은주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저녁 늦을 거야.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 태수의 말에 은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꾸할 기운도 없었어요. 그냥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만 건넸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은주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은주는 집을 나섰어요. 빌라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분식집까지 가는 길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고 동네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죠. 은주는 그분들께 밝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이고, 은주씨. 오늘도 장사 잘 되길 바랄게요. 은주의 분식집은 동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떡볶이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곤 했어요. 가게 간판엔 은준의 분식이라고 쓰여 있었고 작지만 아담한 실내엔 테이블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엔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주방 쪽에선 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은주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모든 재료를 정확한 비율로 섞어야 했어요. 이 맛을 지키는 게 은주의 자부심이었죠. 손님들이 역시 은준의 떡볶이는 다르네요라고 말할 때마다 은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8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골 아저씨였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떡볶이 한 접시요. 김밥도 하나 추가요. 네, 금방 나갑니다.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어요. 손님들 앞에선 항상 밝고 활달한 모습이었죠.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분식집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은주의 가슴 한편엔 늘 무거운 짐이 자리하고 있었죠. 결혼 초 은주는 시댁에 빚 3억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던 거였어요. 은주와 태수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은주네 부부에게 손을 내밀었고 결국 은주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 빚을 갚았습니다. 그때부터 은주의 인생은 빚을 갚는 일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키우고 학교 보내는 일까지 전부 은주의 몫이었습니다. 태수는 사업을 한다며 여기저기 돈을 쏟아부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치킨집도 했다가 망했고 인터넷 쇼핑몰도 했다가 접었죠. 그때마다 빚만 늘어났고 은주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분식집을 연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처음엔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했다가 조금씩 돈을 모아 가게를 얻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에도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친정빚도 다 갚고 시댁빚도 다 갚았어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은주가 전부 댔죠.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동네 주민들까지 다들 은주네 분식을 찾았어요. 은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떡볶이를 볶고 김밥을 썰고 튀김을 튀기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오고 계산을 받고 테이블을 치우고 정신없는 시간이었지만 은주는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손님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뜸해졌습니다. 은주는 잠깐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어요.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죠. 허리도 뻐근했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증도 이제는 익숙했어요. 은주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애들 대학만 졸업시키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은주는 늘 이렇게 자기 위로를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 4학년, 딸은 대학 2학년이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등록금 걱정도 끝날 거고, 그러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했죠. 은주의 꿈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빚 없이 편하게 사는 것, 아이들이 잘 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저녁 6시, 은주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내일 장사 준비를 마치고 나니 8시가 다 되었어요. 은주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아직 안 들어왔죠. 요즘 태수는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마신다고 했지만 은주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죠.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 삶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밤 11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돌아온 거예요. 은주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침실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죠. 은주는 남편의 술 냄새를 맡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늘 그랬듯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 준비를 했어요. 태수는 아침밥을 먹으며 신문을 읽었고 아이들은 바쁘게 학교 갈 준비를 했죠. 엄마, 나 오늘 저녁 늦을 거야. 조모임 있어서. 딸아이가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밥은 챙겨 먹고.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어요. 은주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태수의 양복이 소파에 걸쳐진 걸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태수가 대충 벗어놓은 거였죠. 은주는 한숨을 쉬며 양복을 집어들었어요. 세탁소에 맡기려면 주머니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영수증이나 명함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왼쪽 주머니엔 지갑과 휴대폰 충전기가 있었고
오른쪽 주머니를 뒤적이는데 뭔가 접힌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은주는 별 생각 없이 그걸 꺼냈어요. 펼쳐진 종이를 보는 순간 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죠. 은주는 천천히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은주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 집 말고 또 다른 집을 얻은 거야? 계약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소는 인근 신도시의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리고 계약자란을 보는 순간 은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임차인 강태수, 강미연. 강미연? 이 이름은 누구지? 은주는 계약서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엔 사업 관계자 이름이려니 생각했죠. 태수가 요즘 건설 일을 하니까 업무상 필요한 공간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사업 용도라면 회사 이름으로 계약하지 왜 개인 이름 2개가 함께 들어가 있을까요? 게다가 보증금 5천에 월세 70이라니. 이건 사무실 규모가 아니라 사람이 살 만한 크기였어요. 은주는 다시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계약 날짜는 3달 전이었죠. 3달 전부터 태수는 이 여자와 오피스텔 계약을 한 거였어요. 은주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고 2 아이의 아버지였죠. 비록 사업은 실패했지만 가족을 배신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은주의 손에 그대로 있었고 강미연이라는 낯선 이름은 은주의 눈을 따갑게 찔렀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강미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흔한 이름이었죠. 은주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의심한 그대로라면? 만약 태수가 다른 여자와 은주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7시 반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었죠. 은주는 계약서를 가방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가게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죠. 동네 할머니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은주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은주 씨,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은주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고 평소처럼 떡볶이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춧가루를 넣다가 바닥에 쏟았고 설탕과 소금을 헷갈려서 넣을 뻔했죠. 은주는 주방 한쪽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2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은주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시댁빚 3억을 대신 갚았고 태수의 사업 실패도 묵묵히 감내했죠. 아이들 키우느라 제 한 몸 돌볼 겨를도 없었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여자와 오피스텔 계약을 하고 가족 몰래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계약서 하나로 단정 짓기엔 이른 거였죠. 은주는 일어나 다시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올 거고 장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무너져 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은주는 평소처럼 웃을 수가 없었어요. 손님들이 아줌마, 오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은주는 그냥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만에 태수가 전화를 받았죠. 왜? 무슨 일이야? 태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뚝뚝했어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오피스텔 계약한 거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 그거 그냥 사업 거래처 때문에 잠깐 필요한 거야. 사업 거래처요? 그럼 왜 개인 이름으로 계약한 거예요? 강미연이라는 사람은 누구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아, 그건 거래처 직원이야.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엔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어색함이 묻어 있었죠. 정말이에요? 정말 사업 때문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장사나 잘해. 나 바빠서 끊는다. 태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주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속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태수의 대답은 너무 성의 없었고 변명처럼 들렸어요. 은주는 그날 저녁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주소를 확인하고 그 오피스텔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해봤습니다.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신도시였죠.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직접 가보기로, 그 오피스텔에 가서 진실을 확인하기로. 만약 정말 사업 용도라면 다행이고 만약 아니라면 은주는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더 이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밤늦게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려줬어요. 태수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은주는 태수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은주의 가슴속엔 배신감이 천천히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되겠죠.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점심 준비를 서둘러 마치고 오후에 그 오피스텔에 가볼 생각이었어요. 손님들이 뜸해지는 오후 2시, 은주는 가게 문에 잠시 외출이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신도시로 향했어요. 계약서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죠. 20분쯤 달리자 깨끗한 신도시가 나타났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카페와 상가들이 즐비한 번화가였어요. 은주가 사는 낡은 빌라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15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엔 경비 아저씨가 앉아 계셨고 로비는 호텔처럼 깨끗했어요. 은주는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약서에 적힌 9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903호, 904호, 905호, 그리고 드디어 907호 앞에 섰습니다. 은주는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였어요. 만약 누가 나온다면 뭐라고 말하지? 만약 태수가 정말 여기 있다면?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지만 역시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문틈으로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어봤어요. 하지만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은주는 한숨을 쉬며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어머, 누구 찾으세요? 은주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907호에 사는 분 아시나요? 아, 거긴 젊은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사는 것 같던데요. 근데 자주 안 계시더라고요. 중년 여성의 말에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라니. 그 남자분, 어떻게 생기셨어요?
글쎄요, 키 크고 마른 편이던데. 한두 번 본 게 달아서 잘은 모르겠어요. 키 크고 마른 체형. 태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은주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차 안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태수는 정말로 다른 여자와 여기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은주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은주의 흐느낌이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은주는 정신을 차렸어요.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은주는 눈물을 닦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피스텔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 환경을 살폈어요. 건물 옆엔 작은 카페가 있었고 길 건너편엔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사장님, 여기 CCTV 있나요? 네, 있는데요.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은주는 적당히 둘러대고 나왔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언제 태수가 이곳에 오는지 확인하고 그 장면을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은주는 이중 생활을 했어요. 낮엔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저녁이면 이 오피스텔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태수가 퇴근 후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사흘째 되는 날, 은주는 오피스텔 건너편 카페에 앉아 창밖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익숙한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태수의 차였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태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날씬한 몸매에 긴 머리를 한 여성이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오피스텔로 들어갔어요.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어요. 은주는 카페를 나와 오피스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로비까지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건물만 바라볼 뿐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은주는 그냥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동네 마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주는 재빨리 가로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봤어요. 태수였습니다. 태수 옆엔 아까 그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둘은 마트에서 뭔가를 사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주가 본 장면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태수와 그 여자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연인처럼 여자가 태수의 팔에 몸을 기대며 뭔가 말했고 태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을 은주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선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가로수를 붙잡고 겨우 버텼어요. 태수와 그 여자는 오피스텔 쪽으로 걸어갔고 은주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은주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멀리서 찍은 거라 선명하진 않았지만 태수와 여자가 함께 있는 건 확실히 보였어요. 은주는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은주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서야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이미 집에 와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이 늦은 시간에? 태수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태수와 그 여자가 손을 잡고 걷던 장면이 계속 재생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은주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우는 대신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오피스텔 근처 편의점 사장님께 CCTV 영상을 부탁했고 카페 영수증도 챙겼습니다. 태수의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했어요. 그 여자와 함께 식사한 기록, 오피스텔 관리비 납부 내역, 모든 것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은주는 마치 추리소설 속 탐정처럼 꼼꼼하게 증거를 정리했어요. 노트에 날짜별로 기록하고 사진과 영수증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냈어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알아본 결과 그녀의 이름은 강미연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여자였어요. 태수가 다니는 등산 동호회의 회원이기도 했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은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순한 양 같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여자의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죠. 은주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일주일 동안 모은 증거를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는 날 가족회의를 열기로 결심했죠. 토요일 저녁 은주는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집에서 꼭 먹자. 엄마가 중요한 얘기 있어. 아들 준호와 딸 지민은 엄마의 진지한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저녁 6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은주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식탁 위에 차려져 있었지만 누구도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그리고 당신. 은주는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거죠. 은주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하나씩 증거물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먼저 오피스텔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증금 5천에 월세 70, 계약자는 강태수, 강미연. 아이들이 계약서를 내려다봤어요. 아빠, 이게 뭐야? 미연이가 누구야? 지민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건 사업관계로 필요한 공간이야. 미연이는 그냥 거래처 직원이고 은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래처 직원이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은주는 사진들을 꺼냈어요. 태수와 미연이 손을 잡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 마트에서 나오며 함께 웃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업 미팅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와 지민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아빠, 이게 진짜야? 진짜 바람 피운 거야?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태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엄마가 잘못 본 거라고. 잘못 봤다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오피스텔 근처를 배회하며 증거를 모았다고요. 은주의 손이 떨렸어요.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내가 시댁빚 3억을 다 갚았어요. 당신 사업 실패할 때마다 묵묵히 빚을 갚아줬고 아이들 키우느라 내 한 몸 돌볼 겨를도 없이 살았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해졌죠. 그렇게 악착같이 산 20년인데 이게 당신이 보여준 보답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민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주먹을 불끈 쥐었죠. 아빠, 이게 맞아? 정말로 다른 여자 만난 거야? 준호가 따져 물었습니다. 태수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너희 엄마가 오해하는 거다. 난 정말 사업 때문에 만난 거야. 요즘 건설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동호회 사람들이랑 어울린 것뿐이라고. 동호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오피스텔을 함께 계약하는 건가요? 은주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손잡고 걷는 건가요? 당신,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죠. 그때 지민이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봤어. 한 달 전쯤에 모두의 시선이 지민에게 쏠렸습니다. 친구랑 신도시 쪽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빠랑 미연이 아줌마가 앉아 있는 거 봤어. 지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둘이 되게 친해 보였어. 미연이 아줌마가 아빠 손을 잡고 있었고 아빠는 웃으면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 나 너무 놀라서 그냥 나왔어.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지민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진작 말할걸. 엄마가 혼자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나는 모른 척했어. 무서웠어. 우리 가족이 깨질까봐. 은주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아니야, 지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학비 대느라 명절에도 쉬지 않고 가게 문 열었잖아. 손님들한테 욕먹어도 참고 허리 아파도 참고 일했다고.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도 있고 딸까지 목격했으니 부인할 방법이 없었죠. 미안하다. 태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은주가 비웃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해결돼요?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미안하다는 말로 사라져요?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이제 선택해요. 그 여자를 택할 건지 아니면 이 가족을 택할 건지.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마음을 알겠네요.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어요. 그리고 태수의 옷가지들을 마구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지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 짐 싸주는 거야. 오늘부터 아빠는 여기서 못 살아.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가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오피스텔로 가서 미연이랑 사세요. 우린 이제 당신 필요 없어요. 태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아빠 나가.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 더 이상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마. 태수는 결국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20년 만에 가족이 처음으로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셋이서 잘 살 거야. 은주의 목소리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신과 아이들을 지킬 강인한 여자가 된 거였죠. 태수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가게에 나가는 것도 고역이었죠. 하지만 생계는 이어가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고 집 관리비도 내야 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은주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은주를 보더니 수근수근 속삭이기 시작했죠. 저기 은주 씨 오네. 쯧쯧 불쌍하게. 남편이 젊은 여자한테 넘어갔다면서? 은주의 귓가에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죠. 은주는 못 들은 척하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시선이 따가웠어요. 손님들이 와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요즘 힘드시죠? 소문 들었어요. 한 단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뜸했습니다. 평소라면 북적여야 할 시간인데 오늘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은주는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소문 때문에 손님들이 안 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날 저녁까지 매출은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쳤어요. 은주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죠. 평생 고생만 했는데 참 안 됐네. 남편이 딴 살림 차렸다던데. 그래도 좀 참지. 왜 쫓아낸대? 요즘 여자들은 참을성이 없어. 옛날엔 그래도 참고 살았잖아. 은주의 귓가에 온갖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은주를 동정했지만 어떤 이들은 은주를 탓하기도 했어요. 남편을 집에서 쫓아낸 게 잘못이라는 식이었죠. 은주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배신당한 건 은주인데 왜 은주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거죠? 금요일 오후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은주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며느리 나야. 시어머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수가 어머니한테 연락한 게 분명했죠.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내가 태수한테 들었어. 집에서 쫓아냈다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남자가 밖에서 잠깐 눈 돌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집에서 쫓아내? 좀 참으면 되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태수 오빠가 다른 여자랑 오피스텔까지 얻었어요. 석 달 동안이나 저 몰래 만나왔다고요. 그래도 남자잖아. 원래 남자들이 다 그래. 며느리가 좀 더 잘해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냐? 은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시댁빚 3억 원 제가 다 갚았잖아요. 태수 오빠 사업 실패할 때마다 제가 다 수습했고 아이들도 제가 키웠어요.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 제가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남편인데 좀 참아야지. 이혼까지 가면 내만 손해야. 애들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 내가 태수한테 잘 타일러 볼 테니까. 며느리도 좀 마음 누그러뜨려.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은주의 흐느낌이 텅 빈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무너져야 하지? 은주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시댁빚 갚느라 고생했던 기억, 태수의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순간들, 아이들 키우느라 밤새 일했던 날들, 허리 아파도 참고 장사했던 시간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남은 건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지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와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게 들어올 거였죠. 은주는 혼자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시끄럽기만 했던 이 집이 이제는 너무 조용했어요. 태수가 없는 집은 허전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리웠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은주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식욕도 없었고 의욕도 없었죠. 그냥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은주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쳐갔어요.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게 매출은 언제쯤 회복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 10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지민이 함께 들어왔어요. 엄마, 저녁 안 먹었어? 지민이 어두운 거실을 보며 물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 있을 뿐이었죠. 아이들은 엄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엄마, 괜찮아? 준호가 다가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은주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배고파? 같이 라면 먹을까? 지민이 밝게 말했지만 은주는 고개만 저었어요. 너희끼리 먹어. 엄마는 피곤해. 은주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지만 은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죠. 시어머니의 말,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줄어드는 가게 매출, 텅 빈 집의 적막감. 모든 게 은주를 짓눌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은주는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태수와 미연이 함께 웃는 꿈, 가게가 문을 닫는 꿈, 아이들이 떠나가는 꿈. 은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은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은주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새벽이었습니다. 은주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없었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은주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아직 몰랐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이 터널의 끝에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무너진 상태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어느 수요일 오후 가게에 손님이 하나도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은주야. 밝은 목소리에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랜 친구 영숙이었어요. 영숙은 은주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결혼 후엔 서로 바빠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였죠. 영숙아, 어쩐 일이야? 은주는 놀라며 반겼습니다. 소문 들었어. 내가 요즘 힘들다며? 그래서 달려왔지. 영숙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은주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입가에 웃음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은주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에 밝고 활기찬 은주는 어디에도 없었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은주야, 가게 문 좀 닫자.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영숙은 은주를 이끌고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시키고 마주 앉았을 때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돼. 은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영숙아, 나 정말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은주야, 너 20년 동안 뭐 하고 산 거야? 영숙의 질문에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댁빚 갚고 남편 사업 실패 수습하고 애들 키우고 가족 위해서 살았지. 그래, 맞아. 너 가족만 챙겼어. 근데 은주야, 너 자신은? 너 자신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챙긴 적 있어? 영숙의 말에 은주는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20년 동안 은주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엄마 역할이고 아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야,
그건 희생이 아니라 자기 파괴야. 너무 오래 참다 보니까 너라는 사람이 사라진 거야. 은주야, 이제는 내가 너 자신을 지켜야 해. 영숙의 말에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아, 나,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카페 한 구석에서 은주는 영숙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나도 잘 살고 싶어. 나도 행복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영숙은 은주의 등을 토닥였어요. 은주야,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먼저 일어서야 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한참을 울고 나서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아, 나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 이혼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해.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영숙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 친구가 가정법 전문 변호사야.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상담 한번 받아봐. 은주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법률사무소 정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주야, 가게도 좀 바꿔봐. 메뉴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동네 소문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영숙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집에 돌아와 명함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를 만난다는 건 이혼을 진짜로 하겠다는 의미였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결심했어요. 그래, 이대로는 안 돼.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실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금요일 오후 은주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안에서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은주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수연입니다. 영숙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정수연 변호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은주를 앉혔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은주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댁 빚 3억을 갚은 이야기, 태수의 사업 실패, 오피스텔 계약서 발견, 미영과의 불륜 증거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정수연 변호사는 은주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은주가 가져온 증거물들을 하나씩 살펴봤죠. 은주 씨,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재판에서 유리해요. 정말요? 은주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불륜 증거도 명확하고 재산 형성 과정도 명확해요. 은주 씨가 시댁 빚을 갚고 가정 경제를 책임진 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할 겁니다. 정수연 변호사의 말에 은주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혼 절차는 얼마나 걸려요? 협의 이혼이면 빠르지만 상대가 버티면 재판까지 갈 수 있어요. 길면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좋아요. 제가 서류 준비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보죠.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은주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 주말 은주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메뉴판을 떼어내고 새로운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기존 떡볶이에 더해 치즈 떡볶이, 로제 떡볶이 같은 요즘 유행하는 메뉴를 추가하기로 했죠. 준호와 지민도 도와줬어요. 엄마, 요즘은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중요해. 우리 가게 계정 만들자. 지민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엄마. 사진 예쁘게 찍어서 올리면 손님 많이 올 거야. 준호도 거들었어요. 은주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가게를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을 밝은 색으로 칠하고 조명도 따뜻한 색으로 바꿨어요. 테이블보도 새로 깔고 메뉴판도 깔끔하게 디자인했죠. 일주일 동안 가족이 함께
가게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주는 조금씩 힘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리모델링을 마친 월요일, 은주는 새로운 메뉴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은준의 분식, 새롭게 오픈, 이라는 현수막을 걸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손님들도 새로운 메뉴를 맛보고는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치즈떡볶이 대박이네요.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돼요? 한 젊은 손님이 말했어요. 그럼요, 많이 올려주세요.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가게에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은주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고통스러운 바쁨이 아니라 보람찬 바쁨이었죠. 퇴근길에 은주는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턴가 표정에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눈빛도 살아났고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나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은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거라는 걸. 은주는 이제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강인한 여자였죠.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 대신 평화로운 꿈을 꿨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증거물도 정리하고 재산분할 목록도 작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죠. 태수와 직접 만나 이혼 의사를 전달하는 것. 어느 목요일 오후 은주는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집에서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미연 씨도 함께 데려와.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이었어요. 태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왜 미연까지 불러? 은주는 짧게 답했습니다. 와봐. 그럼 알게 될 거야.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은주는 아침부터 집을 정리했어요. 아이들은 친구들과 외출시켰습니다. 이 자리는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오후 1시 은주는 증거물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오피스텔 계약서, 태수와 미연이 함께 찍힌 사진들, 카페와 마트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은주가 직접 찍은 둘이 손잡고 걷는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주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서 있었고 태수 뒤엔 미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들어와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미연은 은주를 처음 보는 거였죠. 긴장한 표정으로 은주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앉으세요. 은주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태수와 미연은 나란히 앉았고 은주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증거물들이 세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미연 씨, 처음 뵙네요. 저는 강태수의 아내 은주입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은 시선을 피하며 작게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을 오늘 부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은주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은주는 오피스텔 계약서를 두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이게 사업거래처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했었죠? 은주는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태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은주는 사진들을 하나씩 내놓았어요. 둘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 마트에서 나오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은 사진. 이것도 사업 미팅이었나요? 은주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리고 이 영수증들. 은주는 카페와 식당 영수증들을 쏟아냈습니다. 석 달 동안 50여 번, 거의 일주일에 4번꼴로 두 분이 함께 식사하고 커피 마신 기록이에요. 이것도 전부 사업 때문인가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은주야, 미안해. 태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은주가 비웃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버리고 그렇게 뒤에서 딴짓하고 다니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시댁빚 3억을 갚았을 때 당신은 뭐 했죠? 당신 사업 실패할 때마다 내가 수습했을 때 당신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내가 밤새 일할 때 당신은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죠. 그렇게 살아온 20년인데 이게 당신이 보여준 보답이에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미연 씨. 은주가 미연을 쳐다봤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당신은 이 사람한테 가정이 있다는 걸 알았죠? 20년 함께 산 아내가 있고 대학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요. 죄송합니다.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남의 가정을 파괴했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를 빼앗아갔고 20년 쌓아온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은주의 말에 미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에 빠진 거라고 말하려고요? 그게 변명이 돼요? 은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아세요? 20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온갖 어려움을 함께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아플 때 보듬어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당신들이 한 건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에요. 은주의 말에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요? 은주가 태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석 달 동안 매일같이 기회가 있었어요.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오피스텔에 갈 때마다, 집에 거짓말하고 나갈 때마다 당신한텐 멈출 기회가 있었죠. 근데 당신은 그 기회를 차버렸어요.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요? 은주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협의서예요. 여기 서명하세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주야, 제발. 아이들 생각이라도 해봐.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준호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조차 싫어한다고 했어요. 지민이는 당신 얼굴 보기도 싫다고 했고요. 은주의 말에 태수는 무너졌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은주야, 제발. 태수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일어나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보 아내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젠 끝이에요. 당신과 미연 씨, 너희 둘은 이제 끝장이야. 은주는 펜을 태수에게 내밀었어요. 서명하세요.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할 거예요. 내가 이 집을 갖고 당신은 나머지를 가져가세요. 위자료는 5천만 원, 아이들 양육비는 따로 청구할 거고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습니다. 은주야, 서명하세요. 이미 변호사와 다 상의했어요. 협의 이혼 안 하면 재판 갈 건데 그럼 당신한테 더 불리해질 거예요. 태수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서명을 했습니다. 미연은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서명이 끝나자 은주는 서류를 걷었습니다. 미연 씨, 이제 가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미연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수를 돌아보지도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은주와 태수만 남았습니다. 짐 싸가세요. 일주일 안에 다 빼가시고요. 은주야, 정말 할 말 없어요. 이제 가세요.
태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은주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2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세상이 밝게 보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은 순조롭게 마무리됐어요. 태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빚 없는 집은 온전히 은주의 몫이 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은주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고 위자료 5천만 원도 받았습니다. 은주는 그 돈으로 가게를 확장하기로 결심했어요. 옆 가게가 마침 비어서 두 칸을 합쳐 넓은 공간을 만들었죠. 테이블도 12개로 늘리고 주방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메뉴도 더욱 다양하게 바꿨어요. 떡볶이뿐만 아니라 김밥, 돈가스, 우동까지 다양한 분식 메뉴를 갖춘 제대로 된 분식집이 됐습니다. 은준의 분식 투점이라는 새 간판도 달았어요. 리모델링하는 내내 준호와 지민이 도와줬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 완전히 새로운 가게 같아.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인스타그램 마케팅 제대로 해줄게. 이 동네 최고 맛집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준호도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든든한 동반자들이었죠. 재오픈 날 가게 앞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고 찾아온 젊은 손님들, 리모델링 소식을 듣고 온 단골 손님들까지 가게는 오픈하자마자 북적였어요. 아줌마, 여기 치즈 떡볶이 2인분이요. 김밥이랑 돈가스 세트 주세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은주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됐고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죠. 진심으로 즐거웠어요. 손님들의 맛있어요 한마디가 은주에게 큰 보람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어요. 인근 회사원들이 점심시간마다 찾아왔고 학생들은 방과 후면 가게를 가득 채웠죠. 주말엔 멀리서도 손님들이 왔습니다. 매출은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 은주는 직원도 1명 고용했습니다. 동네에 사는 50대 아주머니였는데 성실하고 손도 빨라서 은주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사장님, 오늘도 대박이네요. 직원 미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은주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은주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청소를 하고 내일 장사 준비를 마쳤어요. 밤 11시 은주는 불을 끄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판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은준의 분식 투점. 은주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은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예전엔 피곤해 지쳐 비틀거렸는데 이젠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골목길을 걷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달도 환하게 떠 있었죠. 이렇게 예쁜 하늘이 있었구나. 은주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밤하늘을 제대로 봤습니다. 일에 치이고 살림에 치여 하늘을 볼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은주는 멈춰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차갑던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태수에 대한 분노도 미연에 대한 원망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민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지민이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까?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는 공부해. 엄마는 샤워하고 올게. 은주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은주의 얼굴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얼굴엔 생기가 돌았죠. 나 참 강했구나. 은주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20년을 버텼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태수 걱정을 안 해도 됐고 시댁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자신과 아이들만 생각하면 됐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나 조깅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공원을 달리며 은주는 온몸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나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여자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간다. 은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아침부터 달리시네요. 부지런하시네요. 중년의 남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은주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매일 여기서 달려요.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남자는 가볍게 인사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새로운 인연,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로 향하는 길, 은주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어요.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바쁜 하루가 시작될 거였죠.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가게 문을 열며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은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삶이 아니었어요. 은주 자신이 빛나는 은주만의 인생이었죠. 20년의 상처는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은주는 이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은주는 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은주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여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자 은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20년을 희생으로 살아온 한 여인이 배신의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나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은주의 삶.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건 단순한 배신과 이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온 한 여인이 마침내 자신을 되찾은 이야기, 무너진 줄 알았던 삶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진실이었습니다. 결국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강함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용기 내어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용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희생과 헌신의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을 뒤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신 자신을 잃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빛날 권리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혹은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 위로하며 함께 일어섭니다. 이 영상이 작은 용기, 한 줄기 빛이 되었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은주처럼 상처를 딛고 일어서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황혼 사연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